안녕하세요.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오늘은 종목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시간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금융학회인 코너와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종목은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제가 항상 좋아하고 추천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텐센트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와 온라인 광고 40%, 핀테크와 비즈니스 서비스 27%, 온라인 게임이 32%, 기타 1%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소셜 네트워크와 온라인 애드버타이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와 온라인 게임스가 포함된 텐센트의 밸류 에디드 서비스의 사업부의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에서 약 55%를 차지하고 있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텐센트는 PC 기반 메신저인 QQ와 위챗을 필두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플랫폼 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PC 기반의 메신저 서비스인 QQ는 현재 6.5억 명의 monthly active user, 월간 사용자를 기록하고 있죠. QQ는 중국 내 PC 메신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중국에는 위챗이 있죠. 중국 인구가 14억 명인 것을 감안하면 텐센트가 만들어내는 생태계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위챗은 MAU가 12억 명에 달해 중국 인구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위챗 내에 존재하는 미니 프로그램인 샤오청치는 텐센트가 경쟁사들로부터 유저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8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6조 원의 거래 가치를 자랑하는 미니 프로그램은 유저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불편함 없이 앱 안에서 게임, 쇼핑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위챗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미니 프로그램에는 텐센트의 지분이 있는 다른 기업의 앱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요. 지주회사이기도 한 텐센트는 세계적으로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고 그들과 협업함으로써 윈윈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텐센트는 PC 메신저인 QQ와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유저들을 확보한 이후에 이들을 기타 사업에 유입시키고 있죠. 또한 중국 내수 소비가 대부분인 만큼 텐센트의 14억의 자국 소비 시장은 텐센트만이 지닌 또 다른 강점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더불어 텐센트의 주력 소비층인 경제, 문화적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별 플랫폼 전략을 취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20억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각기 다른 국가에 진출해 있는 만큼 마케팅 서비스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7월 소셜미디어 기업 중 최고로 여겨지던 페이스북을 제치고 텐센트가 시가총액 7위 기업으로 부상한 것은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텐센트는 PC 메신저인 QQ와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기반으로 온라인 광고, 사업 영역에서도 매년 20%라는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인터넷 광고 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모바일을 통한 광고가 늘었다는 점을 꼽은 바가 있습니다. 모바일 광고 시장 점유율은 2020년 85%가량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 70%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텐센트의 경우 최근 온라인 광고 부분의 매출은 위챗 모멘트 광고의 수요 증가에 힘입었습니다. 이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 광고의 일종으로 광고주들이 광고 효과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짧은 동영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나 텐센트의 디지털 광고가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중국 소비자들은 위치 검색, 날씨, 동영상 서비스뿐만 아니라 쇼핑까지, 제품 탐색까지, 결제까지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플랫폼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모바일을 통한 소비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트렌드 속에서 광고주들은 모바일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 내 거대 플랫폼을 소유한 텐센트의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핀테크 앤 비즈니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핀테크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합성어로 모바일, 빅데이터, SNS 등의 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IT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바일 뱅킹과 앱카드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이를 제공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지급결제, 카카오페이, 애플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예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텐센트는 자국 내 높은 점유율을 가진 SNS인 위챗을 기반으로 핀테크 및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챗으로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에 걸맞은 수준으로 꾸준한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챗은 실제 한 달간 활동한 사용자만을 추정했을 때 월 평균 12억 명에 달하는 안정적인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루에 10억 건의 거래가 위챗페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죠. 또한 위챗페이 내의 잔고를 활용하여 자산 관리와 은행 업무, 보험 업무 등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내 제3자 결제 시장의 점유율이 알리바바사의 알리페이에 이은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동사는 안정적인 사용자가 확보된 플랫폼인 위챗을 보유하고 있어 이메일, PC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 세 부분에서 모두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알리페이의 아성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또한 미니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오프라인 상인들과 신뢰도 높은 관계가 구축된 것이 장점이며 미래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텐센트의 게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텐센트는 글로벌 게임 1위 시장인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시장 점유율을 5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텐센트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유형은 슈팅 게임, MMORPG, 모바일, PC 게임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텐센트는 글로벌 10개 기업 중 8개 기업의 투자 및 제휴를 구축했으며 480개 게임 포트폴리오와 8억 명의 유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텐센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게임은 QQ 메신저 아이디로 접속할 수가 있는데, 이 점이 바로 텐센트 온라인 게임 사업부가 가진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모두 QQ 메신저 아이디를 갖고 있고, 텐센트가 서비스하는 모든 온라인 게임은 이 QQ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QQ 메신저에 걸리는 게임 광고들을 활용해 잠재적 유저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역시 텐센트의 최고의 강점이죠. 텐센트는 이러한 경쟁력을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onor of Kings, Call of Duty, 닌텐도,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온라인 게임이 텐센트를 통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Honor of Kings는 2020년을 기준으로 2년 연속 전세계 최고 매출을 올린 모바일 게임으로 등극했으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유저들을 몰입시키고 있죠. 또한 리그 오브 레전드는 글로벌 인기 게임으로 2020년 세계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동시 시청자 수가 4,500만 명에 달할 만큼 게임 e스포츠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갖고 있기도 했죠. 텐센트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는 중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14억 명의 잠재적 유저를 보유하고 글로벌 인기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텐센트의 위치는 앞으로도 굳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텐센트는 게임 산업이 단순히 오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e스포츠 대회 등 문화 콘텐츠로 확장되어가는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글로벌 게임 밸류 체인을 구축했습니다. 즉 온라인 게임의 개발, 퍼블리싱,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3차원 가상세계에서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미래의 메타버스 게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텐센트는 최근 게임이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e스포츠와 라이브 스트리밍 부분에서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라이브 스트리밍 상위 기업인 후야 등을 합병했으며 중국판 유튜브라 불리는 비리비리의 지분도 20%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텐센트는 비리비리에 2023년까지 중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대회 독점 중계권을 부여해 게임 생태계의 절대 강자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텐센트의 온라인 게임 사업부와 클라우드 사업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은 일종의 문화 콘텐츠 수익성이 이미 검증되었으며 클라우드가 발달하게 되면 게이밍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단말기에 구애받지 않고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텐센트는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인 스타트를 개시 중이며 제공하는 게임의 70%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 온라인 게임 사업의 확장과 클라우드 사업의 기술력까지 모두 갖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은 매출의 부문별 가중평균을 했는데요. SNS 온라인 광고의 40%, 핀테크의 28%, 온라인 게임의 32%를 적용했습니다. 피어 대상인 기업은 SNS 온라인 광고 기업에 페이스북과 네이버가 있고요. 핀테크 기업으로는 페이팔, 구글, 애플,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 기업 퍼의 비교군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구글, 넷이즈, 넥슨이 있겠습니다. 이들을 모두 가중평균한 결과 적용 퍼는 2020년 기준 36.6배, 2021년은 34.1배로 나옵니다. 해서 평균 35.4배를 적용한 주가는 86.6불로 나오고 있죠. 현재 주가가 80불이므로 주가는 적정한 수준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크게 기대되는 텐센트, 시장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텐센트, 우리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해서 한 5% 정도의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과 함께 담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